공식 9번 문제. 자, 여기에서는 이제 각각 전자, 양성자, 알파 입자를 이용을 해서 전기장 영역을 통과시킨 모습을 각각 나타낸 것이고요. 그래서 가자료를 먼저 살짝 보니까 전자를 이제 왼쪽에서 입사를 시켜가지고 통과가 됐더니 물질파 파장이 짧아진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특히 이제 운동 에너지가 2m 물질파 파장 제곱분의 플랑크 상수의 제곱이니까 그럼 파장이 짧아졌다란 얘기는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뜻이네요. 그죠? 그래서 전기장 영역에서 전자가 오른쪽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전기장 방향은 왼쪽입니다. 전기장의 뜻은 플러스 1쿨롱이 받는 전기력이니까. 근데 마이너스가 오른쪽으로 힘을 받았으니까 그럼 플러스가 있었으면 힘을 왼쪽으로 받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 동일한 전기장 영역에다 조금 이따 식처럼 표현하는 것도 할 거니까 요 이제 통과되는 거리는 같다라고 그랬으니까 이 통과되는 거리를 D라고 일단 표기를 할게요. 이번엔 오른쪽에서 양성자하고 알파 입자를 각각 쏠 거래요. 자, 일단 전자는 마이너스를 띄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성자는 플러스를 띄고 있고 알파 입자도 플러스를 띄고 있죠. 알파 입자는 질량수 4짜리 헬륨 원자 핵이고요. 그럼 이번엔 플러스 띄는 아이를 왼쪽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는 균일한 전기장 영역을 통과시켰으니까 그러면은 왼쪽으로 전기력을 받았을 거고 따라서 빨라졌겠죠. 그래서 역시 양성자와 알파 입자도 통과한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즉 물질파 파장은 짧아지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문제 자료에 대한 해석인 것 같고요. 기억본을 보시면 전기장 영역을 통과하는 동안에 양성자의 운동 에너지 증가하죠. 알파 입자도 증가할 거고요. 왜냐하면 전기장이 왼쪽으로 걸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플러스를 띄는 아이들은 왼쪽으로 힘을 받을 거라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맞는 걸로 골라야 되겠고, 그 다음에 니은번 전기장 영역을 통과한 후에 입자의 물질파 파장은 양성자가 전자보다 크다. 아, 그러면 요게 지금 가하고 나에서 이 전기장 영역이 지금 동일한 거거든요. 이제 간격 거리는 D고, 그럼 이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비교 분석을 하라는 뜻이죠. 니은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제 물질파 파장을 물어봤기 때문에 뭐 관련되어 있는 걸 표기를 하자면 일단 물질파 파장은 운동량 분의 플랑크 상수고요. 그리고 저는 어떤 걸 선택을 할 거냐면 보니까 균일한 전기장이란 전기장 영역을 통과하는 동안에 알짜힘이 일정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리도 똑같고 그래서 알짜힘이 한 일이 운동에너지 변화량이다. 이걸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운동에너지도 이렇게 물질파 파장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예. 아니면 운동량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예. 이 정도를 선택을 해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전자의 전하량을 우리가 얘를 기본으로 1이라고 잡읍시다. 그러면 양성자의 전하량 크기도 똑같죠? 근데 알파 입자 같은 경우에는 원자 번호가 2니까 양성자나 전자 전하량 크기보다 2배가 클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전자 알짜임이 한일 운동에너지 변화량 표현을 해보면 그러면 알짜임은 전기력 곱하기 D 균이라니까 단순 곱하기로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럼 요게 운동에너지의 변화량
만약에 얘로 선택을 했다. 그럼 2n분의 나중 운동량 제곱, 다시 쓸게요. 나중 운동량 제곱, 왜 자꾸 더하기야?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 제곱.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양성자 같은 경우는 전하량, 전기장, 전기력 똑같고 D도 똑같고. 자, 근데 여기를 구별하기 위해서 요것만 바꿔서 쓸게요. 질량을 이런 식으로. 자, 기호 너무 많아지면 귀찮으니까 일단 뭐 나중 운동량 제곱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 제곱. 자, 그런데 전자랑 양성자가 받은 알짜임이 한 일 요건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운동에너지 변화량 크기는 똑같습니다. 운동에너지의 변화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이제 분석을 해야 되냐면 질량이 핵심이죠. 즉 전자의 질량보다 양성자의 질량이 너무 커요. 그죠? 그러면 분자에 해당하는 정확하게는 운동량 제곱의 변화량. 얘는 누가 클 수밖에 없냐면은 지금 분모, 지금 이 두 개의 값은 같은 값이 돼야 돼요. 근데 분모에 있는 질량 값이 양성자 쪽이 월등하게 크기 때문에, 그러면 분자 값도 양성자 값이 월등하게 커야지. 그죠? 그래야 이게 같은 값이 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누가 양성자가 전자보다 훨씬 커야 돼요. 운동량 제곱의 변화가. 그죠? 이해되실까요? 그런데 이 운동량이라는 게 물질파 파장분의 플랑크 상수로 표현될 수 있으니까. 그죠? 물론 이제 제곱이긴 하지만, 그러면 제곱의 변화가 월등하게 크다란 얘기는 그 운동량 자체도 많이 변했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파장의 변화도 많이 일어났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물질파 파장의 변화는 누가? 양성자가 전자보다 월등하게 많이 변한 거예요. 자, 물론 이제 식으로 전개시켜가지고 더 전개시켜서 그거를 끝까지 식으로 표현할 수는 있으나, 현재 이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해석이거든요. 몇 대 몇이냐 뭐 이런 걸 물어본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하게 양성자하고 전자의 물질파 파장의 변화 내지는 운동량의 변화가 누가 훨씬 크니, 근데 그때 사용해야 되는 차이점이 있으니까 요 파장 변화 내지는 운동량 변화에 차이가 생겼겠죠. 그 차이가 질량 차이라는 거를 알아내야지 요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디귿. 니은이 해결이 되면 디귿은 거의 비슷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양성자는 우리가 한 번 더 쓸까요? 알짜임이 한 일이 이렇게 된다 라고 표기를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알파 입자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는 전하량은 양성자보다 2배가 커요. 그래서 전기력이 EQE, 알짜임이 한 일이 요만큼. 자, 근데 질량은 양성자보다 질량 수가 지금 4기 때문에 4배가 크죠. 요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대 몇이냐면 1대 2가 돼야 돼요. 그죠? 어. 그래서 알파 입자 쪽에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2배가 커야 됩니다. 근데 내가 지금 관심 있는 거는 요 물질파 파장의 변화,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를 여기까지만 딱 추론을 하고 싶으니까 난 요 자리가 니은과 마찬가지로 운동량 제곱의 변화값, 이게 크다면 당연히 운동량의 변화도 클 거거든요. 요것만 딱 해석을 하고 싶거든요. 그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 변화, 즉 이 자리 자체가 알파 입자가 2배가 큰데 거기에 분모는 4배가 더 크거든요. 그러면 분자가 이게 8배가 커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운동량 제곱의 변화가 알파 입자가 8배가 크니까, 그죠? 그러면 어쨌든 물론 더 계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운동량의 변화도 알파 입자가 더 크죠. 그래서 파장의 변화는 알파 입자가 더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로 니은 디귿 지문만 해석 잘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변화는 각각 니은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가 전자보다 더 많이 변했고요.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에 알파 입자가 양성자보다 변화는 더 많이 일어났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국어가 들어가는데, 통과한 다음에 물질파 파장이 크냐 작냐를 물어봤죠. 지금 전자든 양성자든 알파 입자든 전기장을 통과한 다음에 전부 다 짧아지거든요. 그죠? 근데 얘네가 통과하기 전에 물질파 파장이 람다 제로로 다 똑같았어요. 그게 이제 문제의 조건이었거든요. 그러면은 더 많이 짧아진 게 양성자하고 전자 중에선 양성자인데, 그죠? 그죠? 그러니까 통과한 다음에 물질 파장은 전자가 길어야 되겠죠. 약간의 국어죠. 디귿도 마찬가지. 더 많이 짧아진 거는 알파 입자니까 통과한 다음에 파장은 양성자가 길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가 틀린 걸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